요즘 방송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치동 학원가 사교육 문제, 뭐 국제학교 문제, 뭐 이러면서 되게 우리나라가 경쟁 위주의 교육 때문에 너무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작년에 뭐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29조 2천억 원이 된다. 이러면서 뭐 지나친 경쟁 과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뭐 4세고시, 7세고시 뭐 이러면서 되게 그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뭐 다큐멘터리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은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넘게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지나친 경쟁, 7세고시, 4세고시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너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두 개 다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 쪽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방송에서는 사실 대치동이라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고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여서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동네잖아요. 뭐 4세고 7세고시도 그렇고 물론 지역마다 약간 그런 교육열이 과한 그런 이제 곳도 물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또 파고들고 올라가 보면 이게 시험 특히 이제 초중학교까지는 거의 뭐 시험이 없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고 수능은 정말 너무 말도 못할 정도로 되게 또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가 뭐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또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뭐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면서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뭐 시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들을 많이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사교육이 늘어나는 솔직히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국어과에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이 9.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10명 중에 1명은 국어 교과서를 20%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냐.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10년간 있어 본 결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돈은 역대치로 쓰고 있는데 기초학력도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 거. 이게 경쟁이 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너무 하향평준화 되는 게 지금 문제다. 왜냐면 물론 뭐 디지털 기기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경쟁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니까 뭐 등수도 내지 말라 그러고 뭐 심지어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 마음 상하니까 운동회를 해도 모두 다 승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축구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서열이 매겨지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교육을 잡겠다고 정책을 막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시험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수준 체크가 안 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A 받고 다 잘했어요라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100점 맞으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기초 학력도 안 되는 데다가 그 공부는 정말 태반이 태도인데 이 태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뭔가 인성지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뭐 일기장도 인권 침해라 그러고 근데 함부로 행동해도 혼내지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제대로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한두 명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망쳐도 걔 하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 수업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이제 학업 수준도 떨어지는데 인성 수준도 떨어지고 근데 태도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생기부는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막 되게 예쁘게 포장하는 말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수준을 알려면 그 레벨 테스트 하는 학원들, 뭐 이런 데 가야 이제 자기 수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는 또 어떠냐. 이게 중학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등수라는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등급제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등급을 몇 등급 딱 받으면, 나는 분명히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막 이제 9등급제에서 옛날에 막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랬어요. 나는 중학교에서 그건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에 와도 5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준이 그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하려고 하면 그 공백을 메꾸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학교 생활을 정말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야만 대입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가 고등학교 와서 정신을 차리거나 고3 때 정신을 차려서 1년 바짝 해서 수능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이게 거의 이제 대부분 그런 문이 닫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사실은 쳐야 돼요. 그게 뭐 꼭 학원을 안 가도 내가 뭘 맞고 뭘 틀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 동그라미 엑소 치지 말라고 애 기분 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진짜 있다고 하는데 사실요, 모든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이거에 대한 파악이 돼야 학습이든 일이든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잘 기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잘 실패할 수 있어야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평생 성공하고 살 수 있어요. 되게 기분 좋게 항상 내가 1등하고 기분 좋게 항상 내가 마음이 안 다치고 성장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잘 실패하는 법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이 실수를 했네, 내가 실패를 했네, 왜 원인이 뭘까? 사실 그 원인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노력 부족으로 돌리고 그 어떤 노력이 부족했을까? 이거를 분석해서 그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정말로 이 학업 성취도 상위 20% 아이들이랑 하위 20% 아이들이랑 가장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연구들을 보면 이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아니고 이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위 20%는 잘 실패하는 법을 알고요. 하위 20%는 잘 실패하는 법 모르는 거예요. 실패하면 좌절해버리고 남 탓해버리고 마음 상해서 그냥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위 20%가 되는 거고요. 상위 20%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외부에 돌리는 거, 부모 탓, 뭐 학교 탓, 남 탓, 국가 탓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나의 노력에 돌리면서 그 노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애들이 실제로 공부를 되게 잘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 대입시켜 봐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실패할 일이 많냐고요.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내 그 실패를 조정해 나가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그걸 딛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어떤 교육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실패할 기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 다치는 거 걱정하다가 인생을 막친다.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지 말고 진짜 실패하는 법, 여러 가지 경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자.